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 문단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단 작성은 첫 번째로 각 문항에 자신이 정리한 경험 배치, 둘째로 스토리라인 작성 및 살 붙이기, 세 번째로 글 다듬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경험 배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일관성입니다. 전체적인 일관성은 자소서의 진정성을 나타내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장 과정 문항에서 제시한 자신의 비전과 지원 동기 문항에서 제시한 자신의 목표가 일관성이 있도록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번 문항 키워드로 도전을 사용하고 다른 문항 키워드로 계획력, 실천력을 사용한다면 자소서 전 문항을 읽고 나서 이 지원자는 체계적으로 실천해서 도전하는 지원자구나와 같은 대략적인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상반된 이미지의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자소서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도록 각 문항별로 적합한 자신의 경험을 배치합니다. 두 번째로 스토리라인 작성 및 살붙이기입니다. 1문단, 1소재, 1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스토리라인을 작성합니다. 스토리라인은 보통 목표를 설정한 이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노력의 결과, 이 경험에서 느낀 점, 이 느낀 점을 회사와 연결,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의 경우 갈등이 발생한 원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 결과, 느낀 점, 이 느낀 점을 회사와 연결,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스토리 라인으로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교내 헬스 대회에 나간 것을 소재로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작성하겠습니다. 마른 몸이라는 컴플렉스, 교내 헬스 대회 도전, 학과 수업, 아르바이트, 식단 조절을 병행하며 노력,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대회에서 수상, 도전과 성공으로부터 오는 성취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공하는 땡땡 회사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고 싶음. 스토리라인 작성은 이렇게 쓰고 싶은 내용들을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붙이기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써야 진실성이 높은 문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4cm에 63kg이라는 마른 몸이었던 저는 마른 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트밀과 닭가슴살만을 먹으며 학과 수업, 아르바이트, 근력 운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진실성이 높은 문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안 써지는 소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내용이 빈약해서 500자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자꾸 다른 내용, 키워드를 끼워 넣으며 중심을 잃는다면 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그 소재를 놓고 다른 소재를 이용해 봐야 합니다. 처음 정했던 소재보다 사소해 보여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 한 키워드만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더 나은 문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단 작성의 마지막 단계, 글 다듬기입니다. 첫 번째로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려운 글이 됩니다. 쉬운 글, 빨리 읽히는 문단을 써야 합니다. 자신이 쓴 문장이 충분히 간결한지 잘 모르겠다면 소리내어 읽어봐야 합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숨이 끊긴다면 문장을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입 후 선후배 간 교류가 많았고 새로운 전공 과목들이 이전과는 접근 방법이 달라 시험에 적용하기도 어려워 처음 받은 학점은 3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였습니다. 이 문장보다는 편입 후 처음 받은 학점은 3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였습니다. 새로 입학하게 되어 선후배 간 교류가 많았고 새로운 전공 과목들이 이전과는 접근 방법이 달라 시험에 적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감정 및 느낌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소서를 쓸 때 대부분 감성적인 느낌 말고 이성적인 팩트를 쓰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팩트만 나열된 문장은 읽으면서 딱딱하게 느껴지고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동기 등
나의 감정 및 생각이 중요한 문항에는 문장에 약간의 감정 혹은 느낌을 추가해서 쓰면 좋습니다. 물론 과장된 감정으로 문장의 사족이 길어지면 안 되지만 적절한 정도의 느낌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빠르게 읽히며 무의식적으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강의를 통해 부동산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만 적기보다는 부동산 강의를 통해 부동산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땡땡이라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두 번째 문장은 자소서를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예시로 땡땡 기사를 읽고 첨단 연구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다는 땡땡 기사를 읽고 첨단 연구 수준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가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러한 산업 분야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보다는 땡땡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저에게 이러한 것은 이 산업에 대한 놀라움과 설렘이었고 이것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도 가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자소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재상이 자신의 자소서에 녹아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문단의 끝에 한 문장 정도는 역량을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은 입사 후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각오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전과 성공으로부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에서 끝나면 안 되고 도전과 성공으로부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KT는 가정용 전화기에 인공지능 기가 지니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도전을 지향하는 KT의 일원이 되어 매일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뭐뭐한 것을 배웠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뭐뭐한 것을 배웠으며 이는 회사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스텝 4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